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준비했었습니다. 창비 버전과 의리문화사 버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는 바람에 급선회했습니다. 갑자기 광주가 가고 싶었습니다. 해서 김영중의 에세이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걸어본다라는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시인 고운기가 쓴 도쿄의 밤은 빨리 찾아온다도 있고요. 그리고 한은영이 쓴 베를린에 없던 사람에게도 있고요. 소설가 김남일이 쓴 수원을 걷는 건 화성을 걷는 것이다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탁환이 쓴 진해에 관한 책도 있죠.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이 하나의 장소, 국내외를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에세이를 쓴 시리즈입니다. 고급진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에세이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권입니다. 평론가 김영중이 쓴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책입니다. 김영중은 말 그대로 평론가고요. 지금은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있죠. 시인 나이덕도 조선대학에 있죠. 그리고 비평가 신형철도 조선대학에 있습니다. 문학을 배우고 싶으면 조선대학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김영중 에세이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해서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망월돈 제3묘역입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사진 한 장 골랐습니다. 광주를 걸으면서 나를 읽는 책,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김영중은 참 글을 잘 쓰는 평론가입니다. 제가 보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권의 평론집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라는 에세이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변장 유토피아라는 평론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도르노의 말을 인용, 변주한 제목입니다. 변장한 유토피아, 그리고 평론집 후르비네크의 혀가 있습니다. 후르비네크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어떤 소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에는 광주 토박이인 이 평론가 김영중, 여기서는 K라고 이니셜을 쓰고 있죠. 김영중이 쓴 광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송정리는 광산이었는데 지금은 광산구로 편입돼서 광주광역시가 됐죠. 이곳에서 김영중이 태어난 모양입니다. 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로 빼놓을 수 없죠. 양림동 시장 얘기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극장, 챔피언스필드, 기아 타이거스, 혜태 타이거스 빼놓을 수가 없죠. 우치동물원, 대인시장, 망월묘지, 영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영락공원은 광주에서 아주 유명한 공동묘원인 모양인데 김형중의 아버지, 이 에세이의 화자 K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고향에서 시작해서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묘지로 마무리되고 있는 책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책이죠. 물론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광주를 보는 다양한 관점 또는 시선이 있을 텐데 이 평론가 김영중은 광주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책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남로를 먼저 보죠. 광주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김영중은 사회학자 최효종이 쓴 5월의 사회과학을 인용하면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종훈의 5월의 사회과학은 80년 5월 광주를 그린 가장 정확하면서도 감동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종훈의 5월의 사회과학의 일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유재산도 없었고 목숨도 내 것이 따로 없었고 시간 또한 흐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개인들은 융합되어 하나로 존재했고 공포와 환희가 하나로 얽혀졌다. 그것은 말세의 환란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새로 태어나는 태초의 혼미였다. 그런 곳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책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필자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 그날을 겪은 광주 사람들이 저 말들이 지시하는 어떤 상태를 이제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저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런 일들이 너무도 잠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최정훈에 따르면 저와 같은 일종의 도취 상태는 항쟁 열흘 중 일주일이나 열흘 내내가 아니라 단 하루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한다. 도청을 점령하던 80년 5월 20일에서 다음 날인 21일까지. 그러나 그 경험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 하루를 겪은 이는 이후로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루가 아니라 10분, 5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순간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죠.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 중에서도 5월 20일부터 다음 날인 5월 21일까지 그 순간의 강렬한 체험, 이 강렬한 유토피아의 체험이 많은 광주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얘기하는 많은 시인들, 작가들, 예술가들이 이 황홀한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황홀의 대가였을까요? 광주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잔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 광주란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시점, 사회학자 최정훈이 얘기하는 이 시점을 우리는 다시 환기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금남로에 갈 때마다 이 광주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테인데 묻는 순간에 최정훈의 오래 사회과학과 그리고 그 강렬한 경험을 떠올릴 법합니다. 이 평론가 김영중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다음 볼까요? 광주국장, 문화도시를 꿈꾸며입니다. 한 번쯤은 문화도시를 꿈꾸곤 하죠.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게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번쩍번쩍한 건물들 또는 도로, 시장들 하긴 하는데 내실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오래 계속되는 내실을 갖춘 일들은 보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지원하는 자금들의 눈독을 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알차게 옹골지게 잘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죠. 김영중은 광주극장에서 문화도시를 꿈꿉니다. 여기에서 신동엽의 산문시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에는 평론가 김영중이 좋아하는 김형수 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표지도 바로 광주극장입니다. 거기 누가 없소? 라는 간판이 걸려 있네요. 벌써 80년이 된 극장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 이 자리에 바로 광주극장이 있었고 그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평론가 김영중은 이런 꿈을 꿉니다. 볼까요? K는 마을들의 깊은 골목마다 서점 하나씩은 있어서 저녁마다 노란 백열등 켜진 서가 주위에서 독서 토론회와 작가 초청 강연회와 시민들의 자작시 낭송회가 열리는 도시를 바랐다. 이 청년글방은 김영중이 물려받아서 직접 운영했던 서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짙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언젠가 글로 썼던 청년글방에 관한 글이 이 책에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니까 오죽 글을 잘 쓰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글 잘 쓰는 평론가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글방과 관련된 그 사연을 글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잘 쓴 문장입니다. 계속 볼까요? 청년글방은 그런 서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리라. K는 또 바랐다. 시민 누구나가 훌륭한 영화를 보고 감독이나 비평가와 만나 토론하고 심지어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이라. 광주극장 같은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문화도시이라.
그러면 조대영 씨도 김영수 씨도 이 도시에서 자기 몫의 일을 찾게 되리라. 다른 것도 바랐다. 문화도시란 경제 경영서 같은 것들을 성경처럼 읽는 사람들보다는 시를 읽고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교양인 소리를 듣는 도시여야만 하리라. 도시 내에서 출간되는 훌륭한 문예지 몇 종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문인단체들이 부족한 예산에 매년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도시여야 하리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을 운동도 그렇고요. 각 지역의 도시들이 살아야 이 문화 생태가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중은 결국은 지역의 고갈로 이어지게 마련이고요. 그건 생태계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씨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조대영 씨도 김영중 씨가 가까이 지내는 전남 작가협회 이사인가 그런 모양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얼핏 이 책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희망 없는 일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광주가 살고 지역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도 그렇고요. 이 지역 도시의 문화도 그렇고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주극장에서 문화도시를 꿈꾸는데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올 여름 광주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광주가 아니더라도 이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걸어본다는 시리즈의 한 책을 들고 가보시죠. 김해도 가보시고 수원 화성도 가보시고 여러 곳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김탁환이 쓴 건 김해가 아니고 진해인 모양이네요. 다음 볼까요? 야구의 기억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롯데도 그렇고요. 해태도 그렇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챔피언스 필드로 바뀌었죠. 사직구장도 지금은 옛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저자는 무등구장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기억에 선합니다. 볼까요? 그러나 스포츠와 정치가 자리를 바꾸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 사내의 외침이 구로 바뀌었다. 이 사내가 롯데와 해태의 경기를 보다가 해태가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 김봉현, 플레이 김성한, 플레이 김종모를 외칩니다. 눈에 선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그가 플레이 김대중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자 퇴장하던 관객들의 목소리는 되레 더 크고 높아졌다. 곧이어 플레이 김대중이 노태우는 몰라가라 좋다로 바뀌었고 시 경험이 좀 있어 보이는 대학생들이 배운 티를 내며 군부독재 타도하자라고 외쳤다. 그런 식으로 퇴장하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시위대로 돌변했고 스포츠는 다시 정치로 되돌아갔다.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야구였으니 그것은 되돌아간 것이 맞았다. K에게 그 광경은 절대 코미디가 아니었다. 전두환이 그랬듯이 광주 사람들에게도 야구는 정치라는 사실을 K는 실감했던 것이다. 그날 스포츠와 정치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네, 흥미진진하죠. 챔스 필드에서는 스포츠를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포츠와 정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 글을 보니까 설경구가 주연했던 어떤 영화가 떠오르네요. 제목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두환이 82년에 프로야구를 출범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눈을 스포츠로 돌리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출범은 대단히 정치적이었죠. 그 현장에서 노태우는 물러가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1988년쯤의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와 스포츠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저자의 솜씨가 대단히 유머러스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구미가 당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인시장 빼놓을 수가 없죠. 대인시장 하면은 아마 시외버스 터미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광천동인가 어디로 옮겼죠? 이름도 뭐 그럴싸한, 안 그럴싸한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서양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대인동 하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대인동 시장이 있고요. 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역전하면 떠오르는 또 음침한
골목들, 유곽들 또 떠오를 법합니다. 이 쇠락해가는 시장을 공공미술이 살렸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김영중은 5.18을 이 비평의 언어로 소화해내는 그런 대표적인 비평가입니다. 비평집들 읽어보시죠. 자, 공공미술이 쇠락하는 시작을 어떻게 살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 제7회 광주 비엔날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덕방 프로젝트란 걸 기획했고 그 기획이 실현된 장소가 바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대인시장 일대였다. 젊은 예술가들이 시장에 모여들었다. 그 이후로 대인시장에서는 종종 전시와 공연이 열렸고 상가의 벽마다 벽화가 그려졌고 아기자기한 기념품 노점상들, 대한예술 공연장 같은 것들도 생겼다. 대인미술 예술 프로젝트를 감당한 젊은 예술인들의 모임, 대소쿠리도 만들어졌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전당에서 주관하는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젝트가 연이어 기획되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이름은 참 거창하기도 하지. 이 괄호 안에 뜬 문장들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과 상인 및 예술가의 공존을 모색한 공공문화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K가 특별히 여러 시장들 중에서도 대인시장에 발걸음을 자주 하는 이유다. 네, 공공미술이 살린 대인시장. 제가 앞에서 양림동 시장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양림동 시장이 아니고 양동시장이죠. 양림동은 지금 오래된 마을인데 골목길 풍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자의 아내의 집이 있던 곳, 그러니까 처갓집이 있던 자리라고 하네요. 근데 처갓집은 사라지고 그 길로 대로가 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이 깊게 배어있는 이런 에세이들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지적 허영심도 충족시켜주고요. 이 음악적인 호기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쇠락해가는 시장을 예술가들이 살려놓았는데 또 이것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니 해서 집주인들이 집세를 올리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공미술이 살린 대인시장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광주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책을 들고 광주를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습니다. 망월동 구무역을 떠올립니다. 오래 청춘을 위하여. 국립묘지로 바뀐 광주 국립묘지를 찾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도 이 망월동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망월동 구무역 중에서 제3묘역이죠. 이곳이 바로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저 먼 곳으로 떠난 사람들이 잠들었던 곳, 그리고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남주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한열도 이곳에 있습니다. 올해 청춘을 위하여 잠깐 볼까요? 그렇다고 그는 K,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구무역에만 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구무역이 가장 무엇보다 깊이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국립묘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기념하는 건 왠지 떨떠름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구무역에도 가보라고. 점점 낮아지는 본분들과 휘날리는 현수막과 생뚱맞게 우뚝 솟아있는 국기봉, 거기 걸린 태극기는 지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국기봉과 이한열과 김남주도 둘러보라고 권할 뿐이다. 거대한 기념물은 항상 실태를 과장하기 마련이어서 국립묘지의 웅장함 때문에 광주에 대한 영웅적 환상을 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광주는 이제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환상 또한 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화도 늙게 마련이고 그 이면에는 추한 이야기들도 섞여드는 법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들의 태도와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 속도는 충분히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비 오던 날 묘비 이마에 붉게 젖어가는 머리띠들을 보면서 K의 마음은 착잡했다. 네, 이 책을 들고 다시 또 옛 망월동 묘지를 찾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것은 KBS JTB에서 방영한 올해 청춘이라는 12부작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멀리한 지가 꽤 돼서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지인의 추천으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초반부는 조금은 낯뜨겁다. 낯뜨겁다는 얘기는 좀 낯설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5월의 얘기들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련의 오빠인 이수찬이라는 사람이고요. 왼쪽부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명희라는 주인공이죠. 마지막에 목숨을 거둡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공과장을 아버지로 둔 황희태라는 의사지망생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수련입니다. 김명희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리저리 얽힙니다. 아버지가 자본가입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귀에 닿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부작이라고 했죠. 12부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 의사가 된 환희태의 눈에 이런 플래카드가 잠깐 들어옵니다. 가짜 유공자 처벌하라. 5.18은 간첩을 소행. 이런 분열, 왜곡, 책동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제 집 앞에도 이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단단히도 붙었더군요. 그걸 떼내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5.18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어떻게든지 먹칠을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이상 5월은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KBS에서 방영된 5월의 청춘을 보면서 다시금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황희태가 하는 말이 있죠. 이 플래카드, 이 현수막 찢으면 벌금이 얼마지? 라고 말이죠. 네,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든 책, 평론가 김영중의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함께 했습니다. 원래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고뇌를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창비 버전과 의리문화사 버전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다음 시간에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고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영중의 에세이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